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시황과 주도주 분석 영상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장중에 매일같이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오늘은 제 예상과 좀 다른 부분이 일단 시황적인 측면은 맞췄는데 종목에 있어서는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시황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나스닥 같은 경우가 122평선을 지지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안정권의 형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 다만 60일선을 이렇게 지나고 있는 부분에서 오늘 정도 눌림이 나올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림이 나오고 나서 122평선을 다시 깨지 않는다면 이런 식의 안정권의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고, 이후에 추세적으로 여기서 120평선 다시 깨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번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깨는 흐름이기 때문에 하락으로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스닥은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다우 같은 경우는 나스닥보다 좋은 점은 이렇게 이평선들이 밑에 있지만 나쁜 점은 5일선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감주 같은 경우 반등이 좀 약한 것도 이런 다우존스가 약한 것과 조금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오늘 이렇게 지수가 아침에 단기적으로 상승이 좀 나왔을 때 IT 쪽에서 반등이 좀 나온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T로 돈이 최근에 이렇게 올라갈 때 두 번 이틀 연속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IT와 전기차, 경기 민감주가 보통 이렇게 하루씩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가끔 추세적으로 2박 3일 코스로 오를 때가 있었고, 그것이 이번에 나타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로 예를 들면은 이때 한번 크게 상승한 이후에 눌림을 주고 다시 또 오늘 상승을 했지만 122평선에서 저항을 맞으면서 밀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계속해서 121선과 60일선 내려오고 있는 이 자리를 테스트를 할 텐데, 이 자리를 깨지 못한다면 이제 삼성전자는 추세적인 하락으로 가기 때문에 주가도 계속해서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랑 전기차는 역배열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배열이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는 부분은 방금 말씀을 드렸고, 또 전기차도 몇 가지 한번 보자면 에즈와학을 예로 들어서 보시면 계속해서 음봉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이런 음봉이 추세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봉이나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모습이지만 지금 매물 압박이 되게 심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한번 깨진 이후에 이 상승이 나왔을 때 지금 21선에서 걸렸기 때문에 위로도 이렇게 매물이 많은 상황이라 기술적인 반등은 나왔지만 이렇게 역배열이기 때문에 안심하기 이르다는 모습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반대로 이렇게 전기차나 IT가 추세적인 상승이 나온 거랑 반대로 연기 민감주에서 최근에 하락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해철을 보시면은 지금 전기차랑 반대로 이렇게 계속해서 빠진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전기차나 IT가 빠져야 이런 종목으로 돈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경기 민감주에서도 고점 대비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난 철강이나 조선 외에도 은행이나 정유가 또 빠졌는데, 정유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주 최근의 대장이었지만 대장에서도 경기 민감주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3일 동안 빠졌습니다. 어제 영상을 참고하시면 오늘 정도 자리에서 잡기 되게 좋은 자리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유주는 그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은행주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버티다가 오늘 이렇게 크게 좀 하락을 했는데,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21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 하나금융지주는 21선을 깼고, 이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남아서 버티고 있는 이 민감주가 크게 증권과 건설, 시멘트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 세 가지는 그 다음에 지수가 치면서 경기 민감주가 반등할 때 주도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이 부분들을 한 번 더 언급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주를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21선 이런 자리에서 현대건설이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선들이 있고, 조금 HDC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이렇게 빠진 모습이라 좋지 않아서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금호건설 같은 경우도 물론 오늘 좋은 모습을 보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빠지기 때문에 되게 단단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멘트가 생각보다 조금 눌림이 나왔는데, 이렇게 성신양일에 보시면 상승 이후에 오늘 눌림이 하루 나왔는데 눌림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시멘트도 살아있다. 고려 시멘트는 눌림이 더 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대장주인 성신양이가 눌리면 그 밑에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좀 더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 대장주가 더 세게 쳐야지만 상승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소비재나 여행주, 항공주가 큰 상승 가능성을 아직은 열어두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호텔신라나 파라다이스, 지케일의 이런 종목들. 호텔신라는 여기서 제가 조금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모습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21선까지 빠진 모습이고, 다만 정배열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다. 마찬가지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이 중요한 자리를 오늘 월봉 이 120평선을 돌파하면 시세가 좀 터질 수도 있다고 봤는데, 오히려 바로 이렇게 빠지면서 월봉 120평선을 아직은 돌파하지는 않겠다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장대 음봉이 나타난다면 바로 이렇게 다음날 장대 양봉으로 받아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행주 같은 경우를 보시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현재 여행주에서 대장인데 12평선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만약에 이 자리를 깨게 된다면 여행주도 조금 제법 큰 폭의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한항공을 예로 들어 보시면 28,800원이나 900원짜리까지 열려두고 있고, 나머지 아시아나 이런 종목은 대장주보다 약하기 때문에 더 빠지는 모습이고, 마찬가지로 제주항공, 진에어 빠지고 있습니다. 다만 좋은 점은 제주항공도 어제 양봉 대비 오늘 음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열어두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행주 중에서는 하나투어가 가장 센데, 하나투어는 흐름이 오늘 눌림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투어 같은 경우도 이렇게 11선에 현재는 지지받는 모습, 노랑풍선은 좀 약한 모습, 참 좋은 여행은 어제 양봉을 오늘 음봉이 덮었지만 아직까지는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꼬리가 좀 더 생긴다면 좀 더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번 정리를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드리자면, 지수 반등은 맞췄지만 지수 반등 시 전기차나 반도체 쪽으로 흐름이 이어졌고, 다만 이 부분은 역배열이기 때문에 길게 가기보다는 이 자리에서는 다시 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경기민감주는 최근에 계속해서 빠졌고, 철강이나 조선은 특히 약하고, 은행이나 정유는 최근에 빠졌지만 현재 최근에 가장 좋은 쪽은 증권이며, 이 증권주도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증권주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렇게 오늘 생각보다 되게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금융지주는 제가 카카오뱅크랑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102,000원을 계속해서 지지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NH투자증권은 5일선 타면서 계속 가고 있는 흐름이 나쁘지 않고, 삼성증권도 이렇게 여기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하다.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서 유한타증권이 흐름이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증권주, 건설주, 시멘트가 좋은 모습이고, 그리고 이 추세적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게 여행이나 항공주인데, 이 여행이나 항공주 같은 경우 추세적 상승을 하려면 이번 양봉을 잡아먹는 음봉이 지금 나왔지만 여기서 꼬리를 달아야 됩니다. 아니면은 다음날 갭상승해서 시작해야 됩니다. 이러면은 이렇게 5가지 섹터는 좀 좋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장이 폭락을 하게 된다면 그동안 버티던 증권이나 건설, 시멘트, 여행, 항공도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